2022년은 한국 방산에 있어 정말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대량 수출 계약 소식들이 이어지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에 찬사를 보내왔었죠. 2023년에도 지난해만큼, 아니 지난해보다 더 굉장한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에 유독 관심을 표하며 연일 분석 기사와 방송을 내놓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선 연일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이 급부상한 이유에 대해 방송과 사설들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는 2개월 동안 한국 무기를 트집 잡기 위한 특집 방송까지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중국 학자가 생방송 도중 한국 무기 수출 신화의 비결이 다름 아닌 한글이라며 중국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당황한 진행자가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바라본 한국 방산의 비법이 어떤 것이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망에서 한국이 방산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의 저자는 2022년 한국이 사상 최고 방산 수출액을 경신했다며 명에서 시작해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한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방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거론했는데요. 첫째, 정책적인 지원이 막대하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체계를 통합하고 법률 정책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의 발전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교를 잘 활용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 무기는 나토 규격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과 같은 방산 강국들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을 맺었음에도 러시아와도 외교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소련의 군사기술이 도입된 나토 규격 무기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만들 수 없는 무기를 탄생시켰죠. 마지막 셋째, 가격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 한국 방산 기업은 서방 방산 기업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납기 기한 연기, 가격 인상, 일방적인 성능 다운그레이드 같은 문제 없이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뢰성 있는 무기를 제공하고 납기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거기에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국가별로 유연한 거래 방식을 적용하여 무수한 무기 수출 계약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쓴 기사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인데요. 중국 방송국 역시 한국 무기에 대한 특집 방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뉴스 미디어인 봉황망에서는 200억 달러를 돌파한다. 한국 군수 사업이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韩国显然要比我们有些优势。韩国不仅可以畅行无阻地向北约国家出售武器，更可以卖给印度这种绝不会从我们这里采购武器的大客户。也就是说，韩国军工的出口范围比我们要大，潜在的客户也比我们多。综合上述因素，韩国近年来军售暴增也就不奇怪了。当然，军贸市场异常活跃并不是什么好事。有消息称，俄乌战场上已经出现不少韩国制造的装备。这种递刀的行为使得世界局势变得更加动荡，应当引起我们的警惕。 이처럼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방산 수출을 이어나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인데요.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한국 방산의 무서운 성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란 예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도 짧은 한국 방산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중국 한 군사 전문가는 그 비결이 한국의 언어 덕분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자 송이창은 한국 방산에 대해 분석하는 CCTV의 특집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의 유연성 때문이었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它凸显的就是客观你能看到的东西。中国是内涵，对，中国经常见到一点小东西能发挥大量的思想，就是中国你特别能发挥思想。见到很小一个东西，就是背后藏的东西很多，那个文字里边包含意义，文字含得多。对，他呢就是介乎这俩之间，他看着是这个东西吧，但是大量的东西在各种助词中一变吧。还有很多逻辑性和的就是浪漫性，
这个日本还不如他。对，日本吧，他认为最复杂必须用中文来表达深刻的东西。对，哎，但他把音发出来以后，他在后头那个就是动词，就咱们相对于动词和他的助词这边，表现了大量的思想，可是看的并不长，但确实是非常多，这样就很容易理解了。我抱团，但是我又非常细腻，他那个可实在是难，就你看你既不是中文，也不是日文。可是呢，它那结构又很像日文，就是隐藏了大量的自己的灵活性在里面。就是它也有韩国有它自己的文化独特性，有文字是它的文化的符号，哎，对吧？对，它的复杂性和独特性，复杂性多元，所以它这个就是怎么说呢？它的文化隐藏在它的文字中。 이처럼 그는 한국어의 유연함처럼 한국인들은 유연한 사고방식과 문화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보 전달에 있어 한국어가 가지는 효율성은 중국어와 일본어론 따라가지 못하는 효율성을 보여주며 이것이 한국이 남다른 생산성을 보여주는 비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중국에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말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근슬에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기대받았었지만 아쉽게도 노르웨이와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이던 방산 계약들의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7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폴란드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천무 다연 장로캐까지 12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로 지난해 수주액 72억 5천만 달러의 2배가 훌쩍 넘는 성과입니다. 2023년에도 한국 방산 수출의 전망은 눈부시게 밝아 보이는데요. 기계방위산업실 전문연구원인 김미정 산업연구원은 올해는 최고 600억 달러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말레이시아 FA50 수출, 호주 레드백 장갑차 등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사업과 현재 우리 방산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건들이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올해는 최고 600억 달러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새해를 맞이하여 각국과 방산 협력과 수출을 위한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에 무서운 성장세의 중국 언론에서는 전쟁 특수로 인한 일시적인 호황, 대량 생산에만 치중해 수준이 낮은 무기다며 억지로 까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를 자칭하는 몇몇 중국인들은 곧 주문이 뚝 끊길 거라며 두고 보라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빗나가버린 예측이었는데요. 방위산업은 오히려 앞으로가 더 호황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에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올해 국방수권법 예산은 무려 8,5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국방비 지출을 무서운 기세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 2026년까지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까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총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지만 전쟁이 터지고 다시 분석한 결과 유럽의 국방비는 단 5년 만에 65%까지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재무장을 선언하고 국방비를 전년보다 26.3%나 늘려 편성하고 미국과 중국 뒤를 잇는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의 군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향후 수년간은 무기 대량 구입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쟁이 끝났다고 그 순간 무기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소모했던 분만큼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무기 공장을 돌려야 하니 말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탄약고에서 쌓여있던 재고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느라 미사일의 재고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주문했는데 너무 막대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제조사에서 은퇴한 사람들까지 불러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로키드 마틴은 하이마스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공장을 하루 24시간 주 7일 생산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란 별명에 어울리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정말로 600억 달러 무기 수출을 달성하여 세계 4위의 방산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